그날 월악산 등산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 남자가 당신한테 왜 물어봐?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때 꿈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6자 명산을 함께 정복하는 것. 설악산, 오대산, 도봉산, 치악산 등등. 하나하나 정상을 밟으며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죠. 땀 흘리며 오르는 그 힘든 순간들조차도 우리가 함께라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르고 있는 건 산이 아니라 끝없는 의심의 늪이었다는 것을요. 그날의 시작. 그날도 평범한 등산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야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는 차를 몰고 월악산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았고 저는 김밥과 물을 준비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16자 중에서 5번째로 월악산에 왔네. 오늘은 괜찮을 거야.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주문을 외워댔는지 모릅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았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제법 있었고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죠.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정상까지 힘내봐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평범한 부부 같았어요. 5m의 거리. 등산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등산할 때 남편보다 오르막은 조금 나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앞서 걷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의 거리는 약 5m 정도 되었어요. 뒤돌아보면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손을 흔들면 웃어주는 그 정도의 거리였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무거워졌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남편과 함께 먹을 김밥과 시원한 캔맥주를 생각하며 힘든 것도 잊고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위쪽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분이었습니다. 평범한 등산복에 등산 마스크를 한 얼굴. 스쳐 지나갈 수천 명 중 한 명일 뿐인 그저 그런 사람이었죠. 저기요, 실례지만 아래쪽 쉼터까지는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등산로에서 매일 수백 번은 오가는 너무나 평범한 대화였죠.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20분 정도 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저를 지나쳐 내려갔습니다. 5초? 아니, 5초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위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요? 왜 당신한테 묻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눈빛에 가득했어요. 네. 뭐라고요? 그 남자 말이야. 왜 당신한테 길을 묻냐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중간 쉼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왜 그 남자가 당신한테 묻는 거냐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내가 앞서 걷고 있었으니까 나한테 물은 거 아닐까요? 그게 말이 돼? 남자가 남자한테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다른 등산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사람들은 무슨,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르는 줄 알아? 내가 뭘 했는데요? 저는 부끄럽고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지금보다 남편이 더 큰 소리 치면 나 어떠하지? 를 생각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당신 그 남자한테 무슨 눈짓이라도 한 거 아냐?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 보고 뭔가 신호라도 보낸 거 아니냐고. 미친 사람 같다라고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짓? 신호?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햇볕에 그을리지 않으려고 마스크 쓴 사람이 지나갔는데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대체 무슨 눈짓을 하고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까? 혹시 아는 사람이야? 미리 약속이라도 한 거야? 남편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아니 변명이 필요하긴 한 건지조차 알 수 없었죠. 등산이고 뭐고 집도 먼데 여기 산에서 어떠하라고 여기서 나는 어떠하라고 눈물만 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의심의 말들을, 비난의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걸었어요. 대답하면 더 화를 낼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 김밥을 먹으며 웃는 가족들, 서로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 친구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 속에서 우리 부부만 유독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못 본 척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차라리 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쌓여온 상처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남자 점원이 웃으며 인사하면 남편은 제게 물었어요. 저 사람 알아? 왜 저 사람이 당신한테만 웃는 거야? 골프 연습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쳐와서 그러는데 여기는 여유분 장갑 같은 건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멀리서 보고는 바로 나한테 와. 저 사람 방금 뭐라 했어? 라고 묻습니다. 여유분 장갑 없느냐고 물어봤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왜 당신한테 묻냐고 합니다. 여기 나밖에 없었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만 지나가면 남편의 눈빛이 바뀌는 것 같아 싸움이라도 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싱글인 남자분이 연습장에 오면 저랑 엮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서 신입인가봐 서울 사람이라고 하던데 라고 대답을 했더니 당신이 어찌하냐고 가 시작입니다. 나는 모르지 미숙이 언니가 얘기해주던데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이후로 또 그 사람만 지나가면 제가 불안합니다. 혹시나 나한테 말이라도 걸까봐서요. 가전제품 수리 기사님이 남편 없을 때 방문하면 한 소리 듣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모든 행동들이 저에게만큼은 남편에게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어요.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등산도 외식도 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는 옆자리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부는 싸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적절한 관계인 듯한 사람이 있다던가 또는 남녀가 골프 치고 식사하러 와서 여자가 영업한다고 남자한테 조금 애교 부리는 모습 같은 게 보이면 저한테 화를 냅니다. 집에 와서 싸움이 나면 다행입니다. 최소한 민망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 사람들 옆에서 바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화를 내고 나한테 난리칩니다. 버스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제 웃음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살까봐, 제 시선이 누군가에게 신호로 보일까봐, 남편이 또 화를 낼까봐 내가 미쳤나 싶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신호 준 거 맞지?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 왜 말을 걸어? 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대해요. 예의를 지킬 뿐이에요. 예의? 그게 예의야? 그건 유혹이지. 저는 이렇게 한평생을 어찌 살아야 하나?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이 있는 건가?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뜯어봤어요. 제 웃음이 이상한가? 제 눈빛이 이상한가? 제가 정말 남자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저 진짜 평범합니다.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내가 미쳤나?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그날 월악산 정상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등산로에서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답해준 것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저의 남편이에요. 저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16좌의 꿈, 그리고 끝. 우리는 결국 16좌를 다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등산을 가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도 함께 가지 않게 됐습니다. 같이 나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요? 이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결혼할 때의 맹세가 함께 나이 들기로 한 약속이 16절을 함께 오르기로 한 그 꿈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신문받는 삶. 제 웃음을 숨기고 제 시선을 피하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삶. 전남들처럼 신뢰와 존중이 있는 관계를 원하였어요.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땀 흘린 만큼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었어요. 제 주위엔 그런 부부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고 통제이고 감옥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더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원하시면 몇 개월 여행 다니고 오세요.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랑만 통화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이 실제로 존재하는 학대였던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의처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남편들도 다 그래. 당신이 조심하면 될 일이잖아.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이렇게 오래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숨죽이며 살 수는 없어요. 제 웃음을 되찾고 싶어요. 차라리 혼자 걷는 등산로가 두 사람이 함께 걷지만 서로를 의심하며 오르는 산길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사하고 웃고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을 의심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의처증은 혹은 의부증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병입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치료받지 않는 한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증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당신의 웃음을, 당신의 자유를, 당신의 인생을 지키세요. 오늘도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을요. 언젠가 혼자서라도 다시 산을 오를 겁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의심이 아닌 제 자신의 의지로. 이번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정상에서 혼자서라도 환하게 웃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찾아야 할 자유이고 제가 되찾아야 할 제 인생입니다.